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4년 8월 26일 대치도 음마 아파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울지도 웃지도 않는 잠이 많은 무쌍의 여자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살아왔는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구독자 30만이 된 기념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는 Back to the Beginning, Draw My Life 영상입니다. 음대 출신의 무뚝뚝한 엄마와 기타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1995년 여름 온 가족과 함께 중국 쓰촨성 청두라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담는 걸 좋아했던 아빠는 방송사 프로그램 현지 코디, 무역회사, 중국어 통역 등등 다양한 업종을 넘나들며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요. 덕분에 나름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던 착한 아이였는데 딱 두 가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특이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잠이 진짜 많았어요. 밥 먹다가 자고 놀다가도 자고 그냥 자고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사진은 유독 자는 사진이 많네요. 다른 한 가지는 카피를 정말 잘했대요. 한 번 들어본 말투나 누군가의 표정, 억양 같은 걸 완벽하게 흉내내서 부모님이 소름 돋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고 주변 중국 친구들의 말투, 영어 선생님의 추임새를 흉내내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도 꽤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빠와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쓰는 엄마를 보면 어느샌가 제 마음 한켠에는 자연스럽게 가수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치의 고민 없이 가수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인입니다. 엄마는 수동이하고 한국에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저도 방학하고 학기 중에는 계속 중국에 있다가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놀러갈 기회가 생겼었는데 마침 집 앞에 보컬 학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야. 진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됐어요. 한국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변에서 잘한다 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꿈이 사라진 14살. 드디어 교복을 입게 된다는 기대감에 벅차 학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주문한 교복이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전력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저씨들이 약수터에 입고 다니는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아주 촌스러운 체육복이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이딴 걸 입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난 왜 중국에 있는 거지?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교복 때문에 짜증날 일은 없을 텐데.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2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물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더니 곧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TV가 쿵 하고 떨어지더니 곧 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르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구는 건물에 깔릴까봐 3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건물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는 쓰촨성 대지진이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귀가 멍멍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진짜 죽는 건가? 난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있는 힘껏 학교 정문으로 뛰쳐갔어요. 사실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실종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른 곳으로 피신했는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 사건으로 저는 성격이 완전 바뀌게 돼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또 친구를 사귄다면 그 친구가 또 날 두고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 누구와도 깊게 친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또 상처가 돼서 돌아올 거야 하면서.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됐고 갑자기 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시작됐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홈스테이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기독교 홈스테이라서 꽤나 빡센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요. 국제학교라서 동아리도 있고 재미있는 애프터스쿨 클럽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청 큰 공부방에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만 공부하다가 다시 자러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간간히 사는 친구들과 이야기는 하고 지냈지만 딱히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아졌고 혹시나 내가 사고를 쳐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열아홉 살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당연히 극대노하시면서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너가 잘하는 일을 찾아라.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좋아. 뭐든 해보자. 분명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식당 서빙부터 뷔페 알바, 설거지 알바, 결혼식장 알바, 푸드코트 카운터, 헬스장 마감 알바, 롯데리아, 맥도날드, 통역 등등 닥치는 대로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빠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알바비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덥석한다고 했죠. 아빠는 사진만 부탁하셨지만 혹시나 다음 행사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사가 끝나고 나가시는 손님들 위주로 인터뷰 영상도 따고 인사하는 장면도 골고루 찍어서 처음으로 편집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걸 보시더니 아빠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한테 PD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면서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가? 진짜 재능이 있나? 에이 아빠가 호들갑 떠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칭찬에 인색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해서 그래 일단 배워나 보자 하고 20살부터 22살까지 영화사, 프로덕션 등등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꽤나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 친해진 마케터 언니의 광고 일을 도와주면서 또 트렌드의 흐름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대망의 23살. 연남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는데 하나같이 떠날 때가 되면 나중에 자기 집으로 놀러오라고 주소를 적어주더라고요. 그 주소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돈도 모아놨겠다. 진짜 한번 놀러 가볼까? 그렇게 홧김에 제 첫 유럽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고 3개월의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에겐 아주 큰 꿈이 생기게 돼요. 이 넓은 세상을 여행하는 주제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는 음악 감독이 되어야겠다. 꼭 가수가 되어야만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나만의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이때 운명적으로 저에게 유튜브의 세계가 다가왔고 열아기들이라는 팀을 만들게 돼요. 이 팀에 함께 해줄 사람들도 구하고 그들에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그 이후의 일은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궁금증을 자극하는 여행지를 고르고 시청자의 반응을 보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만드는 영상마다 100만 조회수를 찍게 되고 구독자도 빠르게 늘기 시작하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새 6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개가 확 빨라졌죠? 채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도 생기니까 여행을 주제로 앨범을 발매할 기회가 찾아왔고 그토록 원하던 가수로도 데뷔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왔던 일들이 현실로 막 이루어지니까 얼떨떨하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고 영향력 있는 여행 콘텐츠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잠을 못 자면서 편집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코피가 뚝뚝 떨어져도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고 용기를 얻었다고 원동력이 된다고 말해줄 때마다 너무 뿌듯했거든요. 계속해서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시도들도 해보고 싶었는데 지칠 대로 지친 팀원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20대를 바쳐온 열아기들이라는 채널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과정 또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혼자 살 수는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재능이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도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어렵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30살이 된 지금 뚜렷한 목표는 아직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게 제 또 다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울 속의 자신이라고요? 맞아요! Hello, that's my name, I'm Grass. 요즘 난 별일 없이 잘 자. 하루 온종일 너만 생각하던 날 이제 goodbye. Yeah, how you doing? 어떻게 지내? 가끔 궁금해 너도 나